2024년도 4월 30일 케이스 스터디. 오늘 내용은 흉곽출구 증후군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적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남성분이시고요. 사무직인데 한 달 전에 은퇴하셨대요. 평상시 이제 팔에 저림이 있긴 하지만 목에 통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요거 약간 특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 저림이 있고 목 통증이 없는데 1년 전에 병원에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20년 넘게 이제 골프로 취미 활동을 하셨고 주로 사용하는 모니터가 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눈보다 위쪽에 올려놓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형태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푹신하지 않은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런 편이었다고 합니다. 진단명은 1년 전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TOS,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흉곽출구 증후군 자체에서 이게 진단명으로 나오면 사각근, 목 앞쪽에 있는 사각근, 쇄골하근, 소흉근, 오회왕근, 상완이두근, 이것들이 한번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진단을 받은 게 경추관 협착증, 경추 4번, 5번, 6번에 이게 좁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좁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 자체에 신경이 이렇게 나오면 디스크가 눌려서 여기에 좁아진 것 때문에 신경으로 인해서 저림 증상이 발생하기가 되게 쉽거나, 아니면 파행이라든가 신경 자체의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치료는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으로 인해서 신경 차단술을 2회 받았는데 증상 개선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치료를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증상 개선이 없었어요. 2번이나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신경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증상 같은 경우는 결국엔 팔이, 양쪽 다 팔이 저리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왼쪽이 좀 더 저린다고 합니다. 증상하고 증후를 보게 되면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팔이 저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팔이 피가 안 통하고 손에 감각이 없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느낌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안 통한다. 그러면 이게 신경적인 문제는 위에서 봤듯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전제로 하면, 피가 안 통한다라는 느낌이면 동맥이나 정맥 이런 것들이 눌렸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딱딱한 침대에서 잔다고 했잖아요. 자세를 잡고 누우면 팔저림이 심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때 팔저림이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회원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에서는 팔이 저려요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를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찌릿찌릿한 느낌? 그러니까 전기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손이 차가워지고 우리하고 막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부풀어 오르거나 빵빵해지는 느낌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약간 저리다라고 표현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추관 협착증 진단이 있으나 목에 통증이 없다는 것들이 이제 앞에서 나왔죠. 그리고 팔이 저린 느낌. 근데 피가 안 통하다는 느낌. 그거를 조합해 봤을 때 신경이 눌려서 포착되는 것들로 인한 문제보다는 혈관 압박에 의한 문제가 더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누웠을 때 턱이 심하게 들린 채로 고개가 붕 떠 있대요. 거북목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흉추도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라운드 숄더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전형적인 아버지들의 그 모습이죠. 그 상태로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베드에 누우면 이제 금세 팔이 저려서 상완부 쪽, 어, 팔 양쪽에 어깨에 있는 수건을 깔아드리면 이제 증상이 개선된다. 뭔가가 압박을 받아서 눌리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 등으로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흔하게 이 말리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공간이 생겨가지고 팔 저림 증상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곽출구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이게 흉곽에서 신경과 혈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고기를 어떤 근육이든 뼈든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지 쪽,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이나 혈관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이 발생하는 걸 보면 신경적인 부분이 한 95%라고 해요. 아까 봤을 때 이분은 신경적인 부분보다는 혈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경이 더 많죠. 그리고 정맥이 눌리는 경우가 한 4%, 동맥이 눌리는 경우가 1%입니다. 이게 분류가 되었을 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95%니까 대부분 흉곽출구 증후군이 오면 신경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이 혼재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뉴럴로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동맥의 문제랑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그게 지나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눌리거나 뼈의 구조나 이런 모양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뿐이고요. 그게 동시에 같이 겹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그래서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15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는 앞쪽에 이제 흉골 뼈 자체에서 쇄골뼈랑 그 갈비뼈랑 이렇게 1번 갈비뼈가 있는데 갈비뼈가 이렇게 사이가 좁아지면서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동맥이나 정맥 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번 쇄골이 이렇게 있죠. 쇄골. 이 밑에 걸로 보면 쇄골이 이렇게 있고 1번 갈비뼈가 그 밑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로 신경이나 동맥, 정맥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죠. 사각근의 사이로 신경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정맥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요 사각근이 좁아지면서 신경이나 혈관을 누를 수 있고 또는 이 사각근이 타이트해져서 이렇게 위로 당기면 1번 갈비뼈를 들어 올려서 이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도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지나와서 여기 있는 소흉근 자체가 타이트해지면서 갈비뼈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누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흉곽출구증후군의 증상 관련돼 가지고 신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신경이 눌리게 되면 감각적인 문제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신경적인 문제는 또 통증을 항상 같이 동반한다는 거. 그리고 신경은 근위축 요런 것들이 같이 항상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두통, 동맥성 흉곽출구증후군 같은 경우는 동맥이 눌린 겁니다. 동맥이 눌리면 당연히 이제 산소 공급이 적게 되니까 위축이 생길 수 있고요. 저림 증상이라는 거 나옵니다. 넘니스라고 해서 저림과 동맥은 따뜻한 피죠. 그게 잘 안 가니까 손, 발 이런 데가 눌렸을 때 차갑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파행, 변색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정맥은 대표적인 게 부종, 그다음에 동맥은 넘니스라든가 손이 차가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고요. 감각 이상이나 통증 이런 것들은 신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으신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니까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 그리고 뭐 통증이 좀 있다 이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동맥 같은 경우는 손이 좀 차다. 그다음에 정맥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붓기가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에 대해서 프롬블라인 테스트를 했습니다. 60cc 남성분이시니까 요런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 뒤쪽, 그다음에 좌측, 우측에 관련되어 있는 자세 평가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들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모습에서 봤을 때 팔이 약간 벌어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 어깨 라인을 보면 이 어깨 라인이 왼쪽 어깨가 좀 처진 듯한 느낌의 어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라인이 약간 더 높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올라갔든 왼쪽이 처지든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반도 여기는 일자인데 여기는 살짝 튀어나왔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골반이 일자인 곳으로 짝다리를 짚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뒷모습을 보면 몸이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이쪽에 체중이 실렸을 텐데 앞에서 봤을 땐 오른쪽에 체중을 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뒤에서 봤을 땐 또 왼쪽으로 몸 전체가 이동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살짝 더 들려 있는 느낌이죠. 팔이 돌아가거나 이런 느낌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을 쭉 펴고 있는 그런 형태, 모아져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귀, 견봉, 골반, 굴비 전체적으로 다 앞쪽으로 이동해 있는데 골반이 특히나 더 앞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처럼 휜 모습이죠. 그래서 스웨이백 형태를 띠고 있네요. 옆모습은 양쪽 다 마찬가지고 그럼 요 목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를 보이는 걸로 봐서 거북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스웨이백인데 어깨 쪽에서는 약간 더 펴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목은 앞쪽으로 완전히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거북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걸 가지고서 팔페이션을 했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나온 건
TOS였어요. 그러면 흉곽출구증후군 있으면 이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근육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사각 쇄골하근, 소흉근, 오회완근, 그다음에 상완이두근 요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체크했는데 사각근 자체에서는 텐더니스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둘 다 양쪽 다 이 사각근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 요런 것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신경적인 문제부터 조금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팩마이너는 우리돌기에 부착되는 작은 가슴근으로 가는 거고 신경적인 것들이 여기 사진을 먼저 보게 되면 가장 위에 이제 신경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덮고 있고 그 밑으로 동맥과 정맥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눌릴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게 눌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는데 팩마이너가 일단 압통이 있었고 그 압통 자체에서의 느낌이 팩마이너가 아프면서 상당히 시원하고 순간 팔에 피가 통하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혈관의 압박이겠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테이트 커프 음성이고 스칼레니도 음성. 근데 SCM과 리베이트 스카퓰라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것과 이 흉쇄유돌근, 목빗근 그리고 어깨 올림근 이거죠. 왼쪽이 좀 더 활성화된 느낌이고 더 아픈 느낌을 호소했답니다. 왼쪽. 그 왼쪽이 들어 올려진 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이제 들어 올려졌죠. 견갑거근이 이쪽이 상승돼서 견갑거근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육을 텐더니스를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타이트해져서 이게 짧아졌고 여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어느 게 짧아지고 어느 게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의 어깨 모양은 이렇게 길게 내려갔고 얘는 이렇게 돌출돼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보면 얘가 처진 어깨 같고 얘는 들린 어깨 같잖아요. 그러면 견갑골이 얘가 올라갔거나 견갑골이 얘가 밑으로 떨어졌거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게 문제냐라고 봤을 때 통증을 느껴보는 건데 보통 짧아진 쪽에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근육이 늘어난 쪽은 통증으로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왼쪽이 더 활성화되고 좀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더 아픈 느낌을 호소했다는 건 왼쪽에 있는 리베이트 스카퓰라가 늘어나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분은 어깨가 오른쪽이 들린 것보다는 왼쪽이 처진 형태의 어깨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CN 같은 경우는 딱딱한 느낌이래요. 목이 아무래도 앞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앞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그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고요. 민감하게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거북목에 의해서 결국 SCM이 뭔가 길이의 변화라든가 뭐 잘 안 사용된 거죠.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채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근육 자체가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깨에 관련돼서의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테이트 커프 자체에서 압통을 느꼈을 때 없었던 걸로 봐서. 그러면 이런 것들로 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소흉근 쪽으로 문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ROM을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깨 쪽과 척추 쪽 관련된 거를 봤는데 어깨는 전체적으로 다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도 왼쪽이 좀 더 떨어진 상태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보다는 렉션이라고 하는 팔을 들고 옆으로 벌리는 동작에서 오른쪽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구나. 그럼 이게 뭐 글레노휴머럴 조인트라고 해서 위팔뼈하고 어깨뼈하고의 움직임 자체의 조인트 플레이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깨뼈 자체에 상방 회전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깨에서는 문제를 가해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플럼브 라인 테스트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의 어깨로 보이시나요, 혹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라운드 숄더로 된 것 치고는 굉장히 큰 각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골반을 한번 더 빼서 이 흉추를 좀 더 맞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휘었을 텐데 그게 이 골반을 앞쪽으로 한번 밀어서 체중의 중력값을 잡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추가 이렇게 완전히 굽어져 있는 형태보다는 약간 더 플랫한 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동범위라든가 흉추 로테이션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흉추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견갑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견갑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면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취할 때 아무래도 저항감이라든가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움직임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여기 T스파인에서 로테이션 각도가 엄청나게 감소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보다는 이 T스파인 로테이션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각도, 그래서 흉추의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견갑골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MMT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거북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개가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경추를 굽힌 자세를 테스트했더니 아무래도 목에 거북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주는 힘 동작이 잘 안 나왔어요. 페어라는 게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항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력 정도만 이길 수 있다는 건 혼자서 당기는 움직임을 만들 수는 있지만 누가 이렇게 저항을 주면 그걸 이겨내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 긴 목근, 앞쪽에 있는 긴 목근의 기능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거북목으로 보이니까 후두하근이 상대적으로 많이 타이트해져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체중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거 봤을 때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이게 앞쪽이 오른쪽이고 뒤쪽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빼어. 왼쪽에 중둔근이 빼어면 자기 체중을 지지하기가 어렵겠죠. 자기 다리 정도? 중력 정도만 이기는 정도니까 저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리를 들질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걸어는 다니는데 한쪽으로 완전히 체중이 실리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는 약화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리고 골반도 왼쪽은 잘 못 쓰는 그런 상태를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중둔근이 약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때문에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중둔근이 왼쪽이 약해져 있다. 그리고 스페셜 테스트를 했어요. 스카퓰라의 어버드 로테이션 테스트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어버드 로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 TOS라고 하는 저림 증상을 가진 흉곽출구 증후군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림 증상이 있으면 이 선생님이 경험상 과도하게 이제 어깨뼈 자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왼쪽이 떨어져 있었죠 아까. 그래서 AC 조인트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쪽에 쇄골이 압박을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버드 로테이션이 돼서 쇄골이 들어 올려지면 그 공간이 생겨 가지고 통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어버드 로테이션 테스트를 한 거다. 흉곽출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런 테스트들을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라든가 특이도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압박해가지고 여기 혈관 지나가니까 여기를 압박해서 여기를 압박했으니까 일로 가는 혈관이 제대로 이렇게 맥박이 안 뛰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렇게 팔을 뒤로 하면 여긴 더 압박을 되겠죠. 이건 손으로 누른 거고 여긴 텐션으로 쇄골로 누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쇄골 위에서 누르는 거. 아까 그러니까 사각근에 문제가 있는 것들로 판단이 되고요. 요 자세, 요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눌리는 쪽에서 여기 압박을 다 받겠으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3분 정도를 기다리면 통증이 나오거나 증상이 나오거나, 이제 이 고개까지 이렇게 가는 건 여기에 있는 사각근이나 이런 것들 올리면 뼈가 들어 올려지겠죠. 그러면서 이 밑에서 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자세들을 취하게 되면 결국에 압박을 통해서 신경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혈관이나 이런 거 흐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워드 로테이션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얘가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 있다가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리면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 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TOS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이게 딱 TOS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들과 증상이랑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진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테스트 해보고 진단이 TOS로 나올 것 같으면 병원 진료를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펙터레스 마이너 자체가 지금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통점이 나오고 가동 범위가 감소했고, 그로 인해서 어깨뼈의 기울기에 영향을 준 것 때문에
왼쪽 작은 가슴근은 문제를 일으켜서 어깨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리베이트 스카퓰라 자체도 압독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깨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리베이트 스카퓰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내려갔다고 말했는데 리베이트 스카퓰라를 썼냐면 이 두 가지를 반대로 놓고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흉추의 로테이션이 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어깨뼈가 올라가서 어딘가를 누르고 기울어져 있고 이거보다는 그렇게 그 견갑골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흉추가 한쪽으로 회전되어 있거나 굽어져 있거나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의 그런 것들이 따라와서 생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순서를 정하는데 요 이유를 넣어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글루테스 메디우스라고 하는 중둔근 자체, MMT에서 근력이 약화되고 골반이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들로 보인다는 거로 문제되는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진단을 해야 돼요. 이제 의학적인 진단명은 그거를 치료하거나 어떤 뭐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는 재활 운동이라든가 교정 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자세, 스웨이백과 포워드넥으로 돼서 구분 등에다가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쪽이라든가 이제 후두하근, 목 뒤쪽 위에 있는 데가 이제 경직되고 타이트해져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복부 쪽 그리고 목 앞쪽에 있는 데는 약간 느슨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이제 등 근육도 느슨해지고 그다음에 가슴 근육은 타이트해지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다시 볼 거고 견갑골의 불균형에 의한 어깨 관절의 불균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흉추의 돌림 각도, 이 회전 각도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10도, 16도로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흉추가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서 한쪽으로 더 돌아가니까 좌우 불균형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깨 이 뼈, 스카퓰라라는 뼈의 정상적인 포지션을 바꿔놓고 그리고 기울어져 있게 만드는 것과 그런 기울어짐이 결국에는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와의 축이 변하면서 가동 범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깨뼈 자체의 위쪽 돌림이나 이런 그 상완 견갑의 리듬 자체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안정성이 축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인 포지션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깨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진단으로 생각을 했고요.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견갑골을 교정하는 게 첫 번째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엔 팩토러스 마이너의 문제일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고 이완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팩토러스 마이너를 풀어줘서 저림 증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데 그 전에 흉추 자체의 모빌리티, 정상적인 가동 범위나 흉추의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스카퓰라의 이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거되면 작은 가슴근을 이완시켜 주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흉추를 충분히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 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소흉근을 이완시켜 줘서 견갑골의 이 틸트된 각도 그리고 압박받고 있는 구조물들을 제거해 주는 걸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글루테스 메디우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MMT에서 이제 페어까지 나왔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액티베이션 운동들 그래서 사이드 라인 포지션에서 발을 에비덕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둔근의 섬유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후면 섬유냐 전면 섬유냐에 따라서 발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를 나눠질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런 액티베이션을 먼저 해놓고 다른 운동들을 진행했을 때 중둔근이 활성화돼서 사용되고 전체적인 이제 기울어짐보다는 체중 자체 있죠 COG라고 해서 중력을 어떻게 내가 이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맞춰갈지에 대한 그 인지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회원분께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현재 회원분이 느끼는 주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원 입장에서 내가 아픈데 나 아픈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느끼는 거는 팔의 저림 증상이에요. 처음에 그러면 이게 증상이 이제 진단명으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으로 인해서 가슴의 안쪽에 있는 건데 결국 이제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려 압박을 받아서 이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을 봤을 때 혈관 쪽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견갑골이라는 뼈에 부착되어 있어서 압박하고 있는 근육, 그러니까 작은 가슴근은 견갑골이라는 뼈에 부착되어 있어서 견갑골을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몸을 부분 등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추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움직임, 견갑골을 뼈를 제자리로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흉추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로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가동성 운동과 그다음 스트레칭을 통해서 뼈의 위치를 정상적인 형태로 놓는 교정 운동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저림 증상이 단순하게 그냥 눌리기만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에 20년이나 넘게 골프를 치셨고 모니터의 위치라든가 평상시 자세나 습관으로 봤을 때 자세 불균형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생긴 압력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이 견갑골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정상적으로 서 있는 포지션, 그래서 골반 자체를 교정하고 척추를 정렬을 바르게 만들고 가동 범위가 확보되면 견갑골의 기울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턱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잡아당기는 압력들을 같이 교정해 주는 형태로 운동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쇼텀골은 지금 당장 하면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텀골로 '난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증상을 해결하는데 이 흉추의 모빌리티가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견갑골의 위치 정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저림 증상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얘를 해결하는 걸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모빌리티를 강화시켜야 견갑골 자체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압력들을 제거해 줄 수 있고 나머지 근육들을 이완시켜 주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어 흉추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 주는 형태로 흉추의 이 편 동작이라든가 돌림 동작, 모빌리티로 스스로 움직이게끔 해서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 주는 형태로 운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스카퓰라 자체의 얼라이먼트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릴리즈해야 되는 근육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문제가 나왔던 소흉근, 그다음에 목빗근, 그다음 어깨올림근, 그다음에 상완 이두근, 그중에서도 쇼테드 쪽이겠죠. 부리이팔근이죠. 이런 데들을 이완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SCM 말고 스칼렌이 있네요. 요런 근육들을 이완시켜주고 압박받고 있는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상방회전이라든가 이런 견갑골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들이 결국 팔 저림 해소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거북목하고 구분 등을 교정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지 정렬이나 이런 것들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런 거는 요 팔저림 해소고 요게 해소되고 요렇게 진행될 텐데, 고 미리부터 해야 돼요. 요런 COG에 관련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서 내 체중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 있느냐. 근데 이분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약간 더 뒤쪽에 체중을 실을 수 있고 뒤에서 힘을 주고 내 몸을 정상적인 위치 정렬을 맞춰 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 인지가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상을 해결하는 거면, 이건 나중에 이제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한 내 자세의 정렬을 인지시키는 과정들을 먼저 지금부터 들어가는 걸로 쇼텀골을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쇼텀골이 결국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